있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네,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저희 또 댓글 읽고 넘어가 볼게요. 문쪼미님이 오랜만에 남겨주셨어요. 갑자기 냅다 사랑합니다. 와플릭스. 제 취준생 시절을 지켜준. 그냥 우시다가 저 기억하시나요? 꾸준히 듣고 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기억하죠, 문쪼미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까날님 저희 정기 후원자. 진짜 거의 약간 제 5의 멤버. 네, 저희 비마블 히어로 영화 영업했던 화에 10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닉네임 휘바이던님이 그 두어 달 전부터 듣기 시작해서 정주행을 이제 마치셨대요. 와. 그리고 든 생각은 이 방송을 많은 남성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고. 아, 남성분이시네. 남성분이신데, 아, 한국 남자로 50년을 살아오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럴 수가. 그러니까 뭐 여성에 대한 이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추신. 저는 파이팅 1도 안 느껴지는 세훈님이 너무 좋아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파이팅이 넘치시죠? 네. 파이팅 엄청 넘치십니다. 저는 일상에서 와플릭스 녹음할 때 제일 파이팅을 넘친답니다.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방송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에나 4만 캐시를 후원하셨어요. 세상에. 대박 사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4명이라서 4만 캐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휘바이더님. 진짜 오래오래 댓글도 함께해요. 보고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니까 진짜. 저희 와칸다 했을 때 약간 건강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조금 그래서 주눅 들었었는데. 네, 그랬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문생 이번 주 누구였더라? 접니다. 네, 이번 주 조조의 문생을 들어볼까요? 네. 이 에피소드가 나가는 시즌쯤이 딱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얼마 전에 공개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 아, 나 봤어요. 네, 보셨나요? 네. 오, 아니요. 저도 안 봤어요. 보셔야죠. 저희는 마블을 사랑하니까요. 전 빼주실래요? 저는 사실 마블을 가오갤로 시작했었거든요. 최근의 그 MCU를. 그래서 가오갤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는데 한동안 가오갤이 좀 이제 잊혀졌었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좀 깜찍한 걸로 약간 팬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봤습니다. 한 40분짜리 단편이고 크리스마스에 이제 가모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로드가 좀 상심에 빠져 있으니까 드렉스랑 멘티스가 크리스마스를 다시 선물해주자. 지구에만 있는 그 명절을 우리가 한번 챙겨줘보자 하면서 생기는 어떤 사건을 짧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뭐 사건 같은 건 되게 단순하고 그냥 귀엽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크리스마스 날 살짝 틀어놓고 보시기 딱 좋고 앞으로 이제 가오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살짝 떡밥처럼 던져주는 게 있어서 또 마블 보려면 다 챙겨봐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루트가 또 좀 컸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근육질이 돼가지고. 근육질이 됐어요. 약간 좀 얼굴이 넓어졌어요. 되게 긴 상이었는데 그 왜 헬장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이미지 아시죠? 다부진 목이 어떤.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러고 음악도 되게 귀여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그냥 지난번 블랙팬서 때 저희가 아쉬워했던 최근 계속 그 빌드업만 하는 듯한 마블의 느낌 없이 우리가 좀 예전에 좋아했던 예전 MCU의 예전 가오갤 느낌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그걸 이제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팬 서비스네, 네, 진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정말 귀엽습니다. 멘티스와 드렉스가 너무 귀여워요. 멘티스가 드렉스랑 같이 다니면서 좀 입이 험해져가지고 세졌더라고요. 원래 되게 소심캐였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좀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오. 가오갤 내 관계성이 너무 저는 맞아. 좋아요. 너무 뭔가 귀여워. 네, 귀엽고 루저들끼리 막 어떻게 이렇게 음. 하는 것들이 재밌게 봤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영화 산업이나 그러니까 영화 쪽에 있는 직업, 예를 들어서 배우, 뭐 배우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뭐 그런 철학이라던가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잡혀온 배우 케빈 베이컨. 케빈 베이컨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특별 출연을 하는데 그 외에 보통 배우 인터뷰에 하면 이 배우라는 직업은 하면서 엄청 이게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좋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새로운 세상을 살아볼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거 그거를 뭐 드렉스랑 멘티스가 되게 막 극혐하면서 까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케빈 베이컨이 왜 나오냐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등장하는 스타로드한테 주려고 드렉스랑 멘티스가 납치해와요. 지구에서. 선물로 납치. 그래서 이제 케빈 베이컨이 저는 사실 배우입니다 하니까 뭐 배우야? 이러면서 이 극혐하는 거짓말쟁이. 거야. 사기꾼 막 이러면서 그냥 얘네는 그게 배우인지 모르고 진짜 그 스타로드가 좋아하는 어떤 능력자인 줄 알고 잡아온 거죠. 그런 지금까지 스타로드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멋진 작품 얘기들을 실제처럼 해준 바람에 그가 진짜인 줄 알고 잡아왔는데 그래서 거짓말쟁이 이러는 거구나. 하하 저는 배우입니다 이러니까 사기꾼. 난 재밌다. 배우가 너무 싫어. 맞아. 이러면서. 근데 뭔가 내용 다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러게. 좋은 느낌이야 지금. 편집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이번 화는 저희가 4명이 영업을 하는 화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본지의놀이라는 영화를 보고 얘기하면서 이게 제 기이한 소재와 사랑 얘기였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또 다른 이상하고 약간 기이한 사랑 영화, 사랑 콘텐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재밌게 본 게 뭐가 있을까 소개해보기로 했어요. 키워드가 재밌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두근. 키워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리얼돌이에요. 네? 리얼돌이요. 리얼 돌? 네. 정말 흥미롭고. 되게 트렌디한 키워드네요. 트렌디요. 그렇다면 꽁치의 키워드는 뭔가요? 저는 내기. 내기. 창만은요? 최악인 나. 최악인 나. 조조는요? 저승. 저승? 네. 오, 다 들어봤지만 여전히 순서를 정할 수가 없겠네요. 가장 강렬해 보이는 걸 뒤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리얼돌. 강렬을 뛰어넘는데요. 충격. 네, 그럼 뭐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서 해보죠. 내기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영화는 일단 영화고요. 제목이 Love Me If You Dare입니다. 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제목도 처음 들은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옛날 영화예요. 2004년 작이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주제를 정해지자마자 이거 영화가 떠오른 이유는 이게 저한테 되게 특별한 영화이기 때문인데 이제 어쩌다 저는 우연하게 이거를 개봉 무렵에 봤거든요. 근데 약간 충격받았었어요. 맞아. 되게 충격적으로 아름답고 귀엽고 무서운 로맨스 영화입니다. 무섭다고요? 진짜 약간 우와 로맨스인데 분명히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처음 깜찍 포스터인데요. 네 맞아요. 이 포스터가 제일 깜찍하고 제일 평범해요. 진짜. 맞아. 네. 아니 대학교 때 친구가 이걸 영업한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줄거리만 듣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영화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쩌면 제가 로맨스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가장 근원에 있는 작품이 이거라고 이제 오늘 녹음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아마도 이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프랑스 영화예요. 그러니까 얀 사무엘이라는 감독의 데뷔작
실험적이고요. 그만큼 데뷔작인 만큼 실험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두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 남성 주연은 기욤 까네, 여성 주연은 마리앙 코티아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둘은 현재 부부 관계이죠. 이 영화로 만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스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소피예요. 소피가 꼬마 시절부터 이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이 꼬마 소녀 소피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폴란드 출신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폴란드와 프랑스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폴란드 출신이라서 이제 놀림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역시 또 소피를 괴롭히고 안 놀아주고 따돌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갑자기 짠 내밀어지는 너무나 예쁜 회전목마 장난감 상자. 이 상자를 건네준 소년이 줄리앙입니다. 이제 줄리앙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죠. 그래서 줄리앙이 소피한테 이제 이걸 주면서 달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서 너 완전히 주는 거 아니고 가끔은 내가 원할 때 이거 빌려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소피가 야, 줬다 뺏는 게 어딨냐. 그럴 수 없어. 이럴 거면은 그렇게 가져갈 거면 우리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거 갖고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진짜 어린아이다운 그런 대화들을 나누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의 인생의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내기 수준이 물론 이 꼬맹이 시절에는 귀여운 장난들도 있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귀여운 걸로는 뭐 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약간 어른들이 쓰는 야시시한 말을 한다던가 절대 애들이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한다던가 뭐랄까 짓궂은 장난으로는 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불렀어요. 이 둘을 장난을 너무 막 심하게 하고 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 야, 너 교장 선생님 앞에서 쉬 하면은 너 인정.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줄리앙이 갑자기 이제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 나갔을 때 바지를 쓱 내리고 쉬 이런 거를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완전 이제 학교에 완전 그 소문난 꾸러기들이 또라이이자 뭐 꾸러기들이자 뭐 말썽쟁이들이 되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부모들도 다 알아요. 소피 부모도 줄리앙의 존재를 알고 줄리앙의 부모도 소피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의 이제 쭉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우정이 아닌 감정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서로 내기를 하고 놀리느라고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장난만 쳤군요. 장난을 치면서 쌓아온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얘를 좋아하나? 이런 어떤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재밌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이 뭐냐면 첫 번째, 되게 엉뚱기발하면서도 귀엽고 강렬해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였는지 알기 힘들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그 경험. 그거를 되게 잘 보여줘요. 너무 어릴 때부터 내기를 하면서 친해온 이 두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이 감정들. 그리고 인생을 그 송두리째 막 뒤엎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감정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짜릿하고 행복한 이 복합적인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기발하게 잘 담아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 그 가운데 이 영화가 엄청나게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꼬마 시절부터 커가는 거라서 꼬마 시절 너무너무 귀엽고요. 그 짓궂은 장난들도 너무 그냥 귀여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배우들의 비주얼이 정말 사랑스럽죠. 당연히. 그 마리옹 코티아르가 지금만큼 세계적인 대배우가 되기 전에 이제 찍은 영화인데 진짜 한눈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비주얼. 저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사들도 되게 귀여운데 사랑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설레는 마음,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독백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되게 오랫동안 너무 좋아했던 대사였어요. 여튼 네, 그런 식의 살아있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배우들 이제 실제로도 부부가 되면서 이 영화가 약간 이제 완성이 된 느낌인데 이 영화가
그래요. 이거는 스포가 될 거라서. 여튼 실제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관객 입장에서 더 이 영화를 좋아하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네 번째 매력. 짧습니다. 이게 좀 옛날에 나온 영화다 보니까 더 그런지 요즘 영화 너무 길잖아요. 근데 무려 93분. 네,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짧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영화가 그 해에 무슨 미래 영화상 이런 걸 받았더라고요. 너무 어울려. 그러니까 좀 약간 독특한 게 풀어내다 보니까 미래 영화상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물론 이제 이미 2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충격까지는 아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봐도 기발하고 사랑스러운 로맨스다. 어딘가 기이하다. 네, 그런 테마 오늘의 토픽으로는 되게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꽁치한테는 왜 특별해요?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로맨스를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저는 호였던 거죠. 되게 이 영화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본수의 눈처럼 밀어붙인 게 좀 있어요. 어떤 그 사랑에 빠진 이 두 사람의 그거를 밀어붙여버린 게 있어요. 프랑스 영화 특유의 무언가가 네. 상상돼요. 안 봤는데. 어딘가 네. 기이하면서 어딘가 현실 같지 않은 궁금합니다. 네, 재밌어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최악의 나 해볼까요? 제가 가져온 영화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와, 지금 티빙에 올라와 있고요. 빨리 올라왔네요. 네, 되게 따끈따끈하죠. 올해 한국에서 개봉해가지고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제놀이나 방금 꽁치가 영업한 영화 이런 것들은 진짜 약간 이상하고 기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랑 자체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사랑할 때 이상해지는 나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는데 영화관에서 보게 된 건 딱 한 줄의 후기 때문이었어요. 인스타 친구가 후기 한 줄을 올렸는데 어린 시절 홍상수 영화 대신 이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류였어요. 정확히 워딩은 제가 기억이 좀 지나서 나진 않는데 왜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20대 초반 때 대학 와가지고 홍상수 영화를 좀 봤었는데 그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영화가 무엇이길래 라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 작품이고요. 2021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개봉한 따끈한 영화이고요. 이 영화 진짜 웃기고 재미있는 영화예요. 보셨나요 혹시? 못 저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저도 못 관심은 봤어요. 되게 있었어요. 영화 진짜 웃기고 재밌거든요. 근데 그 안에 되게 이상할 만큼 좀 솔직한 이야기들, 사랑할 때 이야기. 제목부터 이제 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공감도 진짜 많이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인 율리에는 그 포스터에 나오는 이제 택배짤로 유명한 포스터의 주인공이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의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29살 됐을 때 왠지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주인공이 아니었을 때까지는. 조연 같아. 이런 생각에 갑자기 나 사진을 해볼까? 하면서 의대를 그만두고 사진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약간 재밌잖아요. 막 의대 잘 다니고 있던 의대생이 갑자기 그 사진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도 되게 웃기게 그려져요. 영화에서.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파티를 갔는데 파티에서 만난 똑똑한 만화가와 사랑에 빠져요. 갑자기. 그래서 둘이 뭐 갑자기 이제 또 북유럽 배경이거든요. 오슬로. 동거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둘은 좀 각자 다른 삶의 단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율리에는 20대이기도 하고 뭐 아직 결혼이나 아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반면에 만화가 분은 자신의 삶의 단계가 지금 좀 성공을 했어요. 커리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아기도 낳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율리에는 계속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게다가 만화가는 커리어적으로도 되게 승승장구하는데 율리에는 이제 사진을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축하 파티 한번 갔다가 혼자 이제 싱숭생숭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와요.
집에 가는 길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연히 어떤 파티에 들릅니다. 그 파티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은 대화를 막 이렇게 나누는데 율리에도 애인이 있고 이 남자도 애인이 있어요. 근데 둘이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기나긴 파티에서 다 이제 파티 배경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노는데 둘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연인이 있어. 그래서 바람을 피면 안 돼. 근데 이건 바람일까? 아닐까라는 일종의 놀이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키스를 한다거나 뭐 섹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바람인데 그럼 이건 바람인가? 저건 바람인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 아주 가벼운 예시가 이 포스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택배짜리고 하나가 보면 이제 담배 연기를 마시는 듯한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놀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 파티의 시간 동안에 이 둘은 어떤 많은 것들을 합니다. 뭘 할지 너무 궁금하죠? 그 뒤는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 영화가 이상한 사랑 이야기인 이유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받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영화가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여성의 시선에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로맨스인데 막 낭만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랑 앞에 놓인 사람들의 되게 고민 같은 것들이 엄청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율리에는 또 여기 배경이 북유럽이다 보니까 북유럽은 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이 사회의 전제 자체가 좀 단계가 다르다 우리랑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주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여성이지만 그것만이 율리에를 전부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때로는 모순적인 부분도 있고 그 모순적인 자신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는 공감이 되게 많이 됐었고 또 사랑이라는 게 연인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목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최악의 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공감을 좀 많이 했었고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친구들하고도 얘기 나눌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배경이 노르웨이 오슬로인데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화면 전체에 오슬로 시내 전경이 꽉 차는데 전 오슬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사계절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북유럽의 여름이 너무 잘 담겨있는 그런 영화고 그런 배경들이 이 영화에서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저희가 왜 본즈앤 얘기할 때 그 감독님이 되게 잘하는 물론 동일한 감독님은 아니지만 그 당시 배경에 막 진짜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막 되게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북유럽의 건조한 여름, 약간 서늘한 여름 그런 게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보고 나서 이런 영화들이 진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요새야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항상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를 로맨스 대상으로 많이 이제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발화자로서 여성이 사랑을 하면서 성장을 겪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되게 막 판타지스럽다기보다는 약간 땅에 발붙이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제가 어쩌면 정가영 감독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결은 다른 영화지만. 그래서 또 이런 게 한국 패치가 된 영화가 나오면 또 재밌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내가 동시대에 그런 고민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하면 재밌으니까 앞으로 한국에서도 뭐 이런 좀 깊이 있고 입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랑 영화 이런 것들을 또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한국에도 점점 그런 영화 많이 나와서 좋긴 해요. 맞아. 근데 영화가 진짜 웃겨요. 너무 웃겨서 너무 재밌어요. 깔깔 웃겨요? 네. 그래요? 진짜. 근데 몰라, 그럴 것 같아.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소가 터지기 시작하고 말로 웃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상황적으로. 네, 감독님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순, 결점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표현을 하죠.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웃기고. 봐야지 하고 못 본 올해의 영화. 맞아. 자, 다음은 팀버튼 감독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유령신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관람가의 뮤지컬 영화여서 제가 뮤지컬이구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005년에 개봉했고요.
팀버튼 감독이 최초로 감독을 맡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거는 사실 팀버튼 영화가 아닌 거 아세요? 이게 팀버튼이 제작을 했나? 그 팀버튼 드로잉을 바탕으로 제작을 한 거지. 감독은 다른 아, 사람이고 진짜? 유령신부가 이제 처음으로 팀버튼이 감독까지 맡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령신부 다 보셨어요? 저는 아니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전 안 봤어요. 이게 영화는 생각보다 은근히 안 본 분이 많은데 워낙 패러디가 많이 돼서 다들 그 이미지는 아시잖아요. 그 포스터 새파랗고 한쪽 팔 뼈가 딱 드러나 있는 신부랑 유령 신부보다 더 창백한 남자 신랑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신부는 헬레나 보넨 카터가 연기를 했고요. 신랑은 조니 데뷔 연기를 했고요. 두 분 다 팀버튼의 페르소나시죠. 네, 이 으스스한 커플이 무슨 일을 벌이는 영화인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한 마을이고요. 졸부 생선가게 아들인 빅터와 명문 귀족 가문의 딸 빅토리아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제 돈 때문에 두 부모가 다 뭔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돈 때문에 결혼을 시키려고 해서 그 욕심 때문에 빅터랑 빅토리아는 얼굴도 모르는 채 결혼 리허설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둘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부모들도 그렇고 그 세계관이 되게 이승이지만 엄청 차갑고 다 저승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사람들 곧 죽을 것 같이 생겼고 색깔이 아예 없어요. 채도가 그냥 흑백인데 근데 이 둘만은 약간 따스하고 조금 소심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그려져요. 문제는 너무 소심한 빅터가 리허설에서 덜덜 떨다가 서약서 내용을 까먹는 실수를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 혼나가지고 도망쳐요. 막 숲으로 막 들어가면서 서약 내용을 달달 외우면서 걷다가 반지를 들고 프로포즈 연습을 하는데 불사 땅 위로 튀어나와 있던 유령 신부 에밀리의 손가락 뼈가 나뭇가지인 줄 알고 거기다 반지를 꽂는 연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밀리의 시체가 깨어나게 되고 그대로 지하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졸지에 유령을 신부로 맞이해서 양다리를 걸치게 된 상황으로 빅터는 지하세계와 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에밀리는 생전에 집안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식 전날에 살해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빅터는 알게 되기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자기가 좀 마음에 든 지상세계 신부한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에밀리가 놔주지를 않죠. 에밀리는 어쨌든 네가 나한테 청혼을 했고 반지를 껴줬으니까 넌 내 남편이야 하고 결혼 선물로 빅터가 어렸을 때 키웠던 죽은 애완견을 선물해주고 거기서 다 살아날 수 있거든요. 뼈다귀인 채로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도 빅터는 어쨌든 도망쳐야 되니까 그럼 난 결혼 사실을 부모님한테 알려야겠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이승으로 가서 도망을 치고 또 에밀리는 그걸 쫓아가고 이승에 있던 살아있는 신부는 또 빅터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뭐 이런저런 사건을 펼치고 이러면서 과연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팀버튼을 좀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팀버튼 감독님의 최근 작품들이 다들 좀 조용했었어요. 잘 성공 못한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이번에 웬즈데이 덕분에 저도 맞다 팀버튼이 있었지 하고 팀버튼 있었지. 살아 있었지. 잘 계셨지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웬즈데이가 너무 잘 되니까 드디어 팀버튼이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되게 팬이었었어서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그 맞아. 작품이 그리웠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워낙 으스스한 작품들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유령 신부야말로 그 특유의 으스스함이 진짜 대폭발하는 명작 중 하나인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실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그로테스크한 드로잉들 그리고 캐릭터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본즈앤올은 실사여서 못 보지만 이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니까 눈알이 빠지든 눈에서 구덩이가 나오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볼 수 있고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신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어서요.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그때 나왔던 애니메이션들이 뭐 핑구, 치킨런, 월레스와 그로밋 이런 클레이 스톱모션 작품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령 신부는 클레이들의 움직임이 시체랑 합쳐지니까 더 그 특유의 그 똑딱거림이 더 매력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뼈다귀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래서 진짜 연출도 재미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장센도 되게 좋은데 지상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죽은 듯 채도가 낮지만 지하세계는 약간 코코처럼 비비드하고 화려한 색감이 있어서 오히려 활기차요. 그런 점도 재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어하고 괴기스러운 장면들도 되게 애니메이션 특유의 느낌으로 재밌게 표현이 돼서 보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영화치고 여성 캐릭터가 의외로 주체적이다. 이게 영화의 주제가 정략 결혼이고 부모님들이 결혼시켜서 관계성도 좀 유약해 보이고 캐릭터도 좀 전형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유령 신부인 에밀리의 성장 과정이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죽었으니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오매불망 남편과의 100년 해로만을 꿈꿔왔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좀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는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걸 아기 때 보고 울었었거든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게 사랑에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치유받고 싶었던 에밀리가 어떻게 이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는지 저는 이 캐릭터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또 좋죠. 팀 버튼하고 거의 모든 작품을 같이 한 데니 엘프먼이 맡아서 작업을 했는데 막 캐치한 유행가가 탄생한 작품은 아니지만 피아노를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이제 피아노가 또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 월광 소나타 느낌의 그런 좀 시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열정적인 피아노 OST들이 많아서 그 영화 분위기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피아노 연습할 때 많이 치거든요. 이 노래들이 유명해서. 그래서 딱 그런 느낌. 이 영화의 완성은 그 피아노 곡들이다. 또 뮤지컬 구성이다 보니까 할로윈 느낌의 그런 노래하면서 이끌어가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서 해골들이 처음에 에밀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춤추면서 술집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뼈다귀로 드럼 치고 갈비뼈로 기타 치고 하는 게 팀버튼의 매력이 정말 물씬 느껴지는 장면들이 아주 많다. 음악으로 함께 잘 드러난다. 이번에 분센을 보고 기이한 로맨스가 뭐가 있을까 한참 생각했는데 이것만큼 기이한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서 한술 더 떠서 이번엔 죽어서까지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연말에 보기 좋을 것 같아. 네, 완전 맞아. 연말 영화예요. 크리스마스 항공이랑 이거랑 맞아. 두 편 다. 이렇게 자기 특성을 진짜 일생에 걸쳐서 계속 뚝심 있게. 뚝심 있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계속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고. 맞아.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막 앨리스 시리즈라던가 그런 거. 평가를 읽다가 봤는데 팀버튼이 약간 침체기가 왔을 때가 팀버튼이 행복해져서 이때랑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시고 좀 자리를 잡으시고 세상에. 저는 팀버튼 전시 본 적 있거든요. 네. 이게 이번 드로잉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와 진짜 장인 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림도 워낙 잘 그리니까. 빼먹을 수 없는 거장인 건 맞다. 맞아요. 정말 맞아. 좋은 작품. 이것도 태어났으면 봐야 되는. 네, 태어났으면 아씨. 태어났으면 봐야 되는 한국에 많아 작품을. 정말. 저 그것 때문에 인크레더블 봤잖아요. 며칠 태어났으니까 보긴 봐야겠다. 해가지고.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인생까지는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팀버튼 식으로. 감독님 작품 거의 안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좋겠다. 볼 거 많은데. 그러게. 그러게. 그다음 마지막은 리얼 충격적인 키워드. 네. 근데 되게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저는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동명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원제는 라스 앤 더 리얼걸이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왓챠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08년 개봉한 거고, 감독님이 아이토냐랑 크루엘라 연출하신 분이에요.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이고, 그다음에 라이언 고슬링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에밀리 모티머, 폴 슈나이너, 켈리 가너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이언 고슬링이 다 해먹는 영화기는 해요. 포스터 충격.
그쵸? 라이언 고슬링인지 몰랐어요. 네, 되게 지금 똥똥하고 약간 너드처럼 콧수염도 기르고 약간 그렇게 나와요. 네, 이 라이언 고슬링이 라스라는 청년이고요. 이 라스는 그 미국 북부 쪽에 약간 춥고 조그만 마을이라서 매주 이제 교회에 모든 주민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되게 신앙심이 깊은 그런 작은 마을에 살아요. 근데 이 라스는 나이가 27살인데 연애를 한번 못 해보고 되게 내향적인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지금 학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창만은 보셨지만 막 스웨터 막 몇 겹씩 겹쳐 입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내향적이라서 일단 그 지금 형이랑 형수가 사실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은 그냥 내주고 차고에서 살아요.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리고 형수가 너무 착한 거지. 착하고 내향적인 거죠. 그래서 형수가 말이라도 걸러치면은 되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다 뭐든 괜찮다고 하고 밥 한번 먹자 하면 저 일이 있어서 못 먹고요. 근데 너무 추워 보이니까 이거라도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약간 그런 청년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는 아닌 게 일단 회사를 잘 다녀요. 그리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교회 같은 데 나가서 보면은 자기가 막 스스럼 없이 말 걸어서 예를 들어서 돕는 거 한정. 누구누구 부인 뭐 들어드릴까요? 하면서 되게 착한 일 이렇게 도맡아서 하는 그런 청년이고 사람들도 모두 알아요. 이 라스가 정말 선한 청년이라는 걸. 그냥 좀 수줍어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라이언 고슬링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회사 동료도 있어요. 라스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서 막 말 걸고 하는데 진짜 철벽이 엄청나요. 왜지?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을 할머니가 꽃 하나 주면서 이거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줘.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 억지로 받아요. 그것도. 근데 뒤에서 라스하고 그 여자분이 부르니까 꽃을 이렇게 던져버려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 꽃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철벽도 치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약간 그런 식으로 깊게 안 나가려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피할까라는 궁금증이 약간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라스 그 회사 옆자리 동료가 약간 저질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맨날 회사에서 포르노 보고 막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날도 라스 이거 봐봐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게 약간 그 리얼돌 주문 제작 사이트인 거야. 그래서 또 포르노 같은 거 보냐고 또 억지로 봤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이거 다 외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합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하다가 뭔가 계속 쳐다보기 시작해 그 사이트를. 궁금하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 라스네 집에 대형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꽃을 주나요? 그날 저녁에 라스가 놀랍게도 자기가 먼저 그 형네 집에 찾아가서 형을 불러요. 형이랑 형수를 불러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외국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나랑 같이 있다. 날 보러 지금 차고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신앙심도 깊고 또 너무 웃기다. 우리 지금 결혼 안 한 젊은 남녀가 함께 방을 쓰는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좀 재워줄 수 있겠냐 형네 집에서. 그래서 근데 형이랑 형수가 입 떡 벌어지는 거지. 너무 좋은 거지. 얘가 드디어 사람을 만나는데 심지어 여자를 만난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당연하지 하면서 지금 음식도 좀 데울게 하면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너무 신나서 했더니만 그 라스가 데려와서 앉힌 여성이 바로 그 리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벙쪄요, 둘 다. 말을 못해요. 모두 스웨터를 입고 있는 추운 날씨에 빨가벗고 있어요, 혼자? 망사 옷과 미스커트 입고 있어요. 입술 시뻘개가지고. 근데 라스는 거기서 빙구같이 웃고 있어요. 미소를 싹 지으면서. 내 여자친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상에나. 근데 아까보다 더 놀라는 거죠. 그치. 얼마나 걱정돼. 네. 근데 이제 라스는 진짜 딱 연애 초기 사람처럼 약간 들떠있고 막 말도 하고 막 대화를 해요. 그 리얼돌이랑. 세상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해? 야 진짜 미쳤다. 이제 라스 미쳤다고. 진짜 병원 보내야 된다. 막 형이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큰일 났네. 형수가 일단은 그 다음 날에 병원에 좀 데려가 보자 해가지고
그 리얼돌의 이름을 라스가 이제 비앙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비앙카. 브라질 사람이고 해가지고 아, 또 세계관에 있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이트에 약간 아, 그런 써 설명이 돼 있어요? 있어. 제 이름은 뭐고 아. 뭐 어떤 남자를 찾습니다. 약간 그렇게 써놓잖아요. 그렇게 스토리텔링 해놓잖아요. 약간 그거인 거예요. 아, 비앙카가 이제 먼 나라에서 왔고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건강이 걱정된다. 내일 같이 병원에 가보자 해가지고 다음날 병원 데려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스가 약간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치료를 해보면서 당분간 이제 라스한테 맞춰줘보자 우리 하는 과정 동안 그래서 그러기로 해요. 맞춰준다는 게 뭐예요? 비앙카라는 것이 실제 라스의 연인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의사는 별개로 라스한테 아 비앙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매주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라스를 부르는 거죠. 매주 상담 치료를 하려고. 근데 이제 이게 마을이 작다 보니까 다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미 병원에서부터 앉혀놓은 거를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다들 아무 말도 못해요. 다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라스의 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고치는 데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주세요 막 해가지고 결국 마을 사람 모두가 이 어떻게 보면 연극에 동참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동안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매주 라스랑 만나면서 이제 좀 라스의 진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영화군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되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쓸쓸하면서도 되게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영화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감동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라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게 너드 같고 되게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리얼도를 애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이할 수는 있는데 징그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엉뚱하고 귀여운 느낌이 좀 더 들어요.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라스라는 사람이 변태에다가 망상병 환자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보는 우리도 알고 있어. 그래서 대체 라스는 왜 저렇게 비앙카라는 걸 애를 데려왔을까에 다 골몰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답이 나와요, 영화에? 나오죠. 근데 이거를 영화에서 너는 그렇기 때문이야 또는 라스가 나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돼요. 절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 더 라스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말이에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원래 되게 약간 하카이 상남자 약간 그래, 이런 맞아. 멋진 역할만 하잖아. 그쵸. 세계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 1위를 찍었던 아, 분이라고. 진짜? 그런 사람인데 그 눈빛은 그대로거든요. 뭔가 생각이 있어 보이고 약간 뭔가 아련해 보이는 그런 눈빛은 그대로인데 이게 통통해가지고 뭔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수줍어하고 하는 디테일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래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되게 솔직히 이 정도 내향인이면 되게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영화 속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되게 납득이 돼요. 그냥 완벽하게 납득이 되는데요. 귀여운 사람이에요. 또 이 영화에서 진짜 다른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인데 이거 영화 후기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마을이 너무 좋다고? 마을 사람들 너무 착하고 이 사람들이 찐이다. 그런 되게 작은 마을에 신앙심도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인형 같은 거를 턱 하고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받아준다. 그러니까 모든 건 라스를 위해서 받아주는 약간 그런 그 영화 내내 그 사랑들이 너무너무 진짜 아름답고 따스해져요. 진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뭐 본즈앤올 때문에 이게 영화가 떠오르긴 했는데 마침 이제 연말이라서 시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딱 보기가. 그래서 그 이불 속에서 주전부리 먹으면서 그 보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한국 배급사 홍보사가 약간 잘못한 것 같네요. 제목이나 포스터나 이런 게 지금 저는 제목 보고 안 봤던 것 같은데 제목이 맞아, 약간 너무 좀 그냥 그저 그런 로맨스 그저 그래 같죠. 보여서 근데 일부러 그저 그래 보이게 데려온 것 같기는 해요. 주제가 리얼돌이니까 한국에서는 그 2008년이면 조금 그쵸. 그랬을 것 같긴 약간 한데 애매했죠. 그래도 영화가 재미없어 보이는 포스터다. 맞아.
아, 근데 진짜 이것도 보셔야 돼요. 태어났으면. 약간 약간 너무 과장 광고 심하신데. 많은데. 바쁘다. 그러니까. 그래, 사람도 얼마나 바빠요. 근데 지금 약간 검색 잠깐 해보았는데 리뷰가 재밌었던 게 현실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다. 아, 진짜 교회였나 맞는 보다. 말이다. 아, 너무 웃겨. 그게 있어요. 되게 그 처음에 딱 그 형과 형수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처음엔 뭐 당연히 그렇죠. 미친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또 연륜이 있으신 막 그 할머니 분들이 막 아니라고 나는 참여하겠다 하면서 되게 멋있는 말도 많이 좋다. 하시거든요. 그게 약간 사랑으로 감싸는. 좋은 공동체네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따뜻했어요 보고서. 이번 화는 뭐 사실 기이하고 이상하다기보다는 사실 사랑 얘기가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 얘기를 재미있게 한 컨텐츠들을 들고 와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특별한 사랑 얘기다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저희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 연례 행사를 곧 해야 될 것 같아요. 뭔지 아시나요? 조조. 아니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1년 정산을 하는 어허. 아마 다음 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보신 콘텐츠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고 저희와 또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고장을 일단 던져봅니다. 네, 그러면 추운 날씨에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